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자, 37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날씨 엄청 춥죠? 네. 오늘이 가장 춥다 그러던데. 그래도 다 오셨네. 오늘 같은 날 나오기 싫지 않아요? 네. 나오기 싫지? 예. 그냥 집에서 조금 동영상 올라올 텐데 그거나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중개사법은요, 동영상 안 봐줘요.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민법의 개론은 그래도 죽으나 사나, 만약에 못 나오거나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봐야지 그러면서 동영상 보는데, 중개사법은 수업 안 듣죠? 그러면 동영상 안 봐줘요. 왜요? 쉽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나왔을 때 민법 개론은 동영상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 다 봅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한 10명 중에서 5명만 보고 5명은 포기해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듣지 뭐.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에 흥미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으나 사나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추운데도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제가 중개사법은 항상 이제 뭡니까? 걱정 많이 하는데, 왜 걱정 많이 하냐? 추워도 안 오고, 더워도 안 오고, 비 많이 와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날씨 너무 좋아도 안 와요. 왜 날씨 너무 좋아도 안 와요? 놀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5월달쯤 되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들었거든요. 또 가면 또 똑같은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요즘들 이제 이렇게 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좀 어울려 다니나요?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한 5-6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스터디 그룹도 하고 그래요.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수업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요즘 여기 광명은 어디로 많이 놀러 가요? 광명 동굴? 거기 괜찮아요? 가보셨어요, 동굴? 좋아요? 놀러 갈 만해요? 한번 가봐야 돼.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 네. 여름에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몽탄거리로 요만큼 5명이 원형 탈모 이렇게 머리 저거 대시 요만큼 수업 시간 요만큼 쏙 빠져버려요. 그럼 이제 저는 금방 압니다. 이게 세트로 이렇게 빠지면 세트로 어디 갔구나. 집에서는 뭐 한다고 나오고요. 학원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애 나올 일이나 똑같아요, 보면. 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갑니다. 물론 얘가 좀 맛이 왜? 얘가 가끔 맛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만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추워서 그래요? 얘도 날씨 탓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놀러 많이 다니시다 보면 결국은 수업 듣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미끄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저번 주에 제가 그랬죠? 올해는 어떻게 하나? 죽었다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1년만 포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37페이지 나오는 부분인데,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있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시험 시행 기관, 시험 시행 기관이 있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어떻게 된다?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누구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느려서 표현은 뭐예요? 느려서 늘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뭐라 한다? 시도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도사.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관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해서 어떤 해에는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어렵게 나왔거나 어떤 해에는 쉽게 나왔거나 이럴 때 얘가 잡아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 자, 일단 시험을 직접 출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행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직접 출제하든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었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일단 오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 출제는 누가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회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 시험 접수를 어디서 하냐면 광명시는 광명시청에서 했더랬죠. 그래서 광명시청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는 누가 하고, 출제는 누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근데 이게 귀찮죠, 이게 귀찮아요. 자기네들이, 자, 공무원들이 허군날 시험 접수할 때마다 가가지고 대강당에서 이런 책상 갖다 놓고 이거 처리 짓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맡겨버립니다. 그 맡기는 걸 뭐라 그럽니다? 맡기는 것을, 자, 위탁이라고 했죠. 위탁. 자, 시험을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위탁권자가 누구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입니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딱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죠. 그러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였었어요? 시도지사. 많이였나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올해 누가 시험을 시행하는지 몰라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을 묶어서 만든 용어가 뭐다? 이 둘을 묶은 용어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험 위탁을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이건 맞아 틀려요? 시험의 위탁을 시도지사가 한다. 틀립니다. 틀려요. 왜 시도지사가 한다 틀리냐? 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국장이 만약 시행한다면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시험 위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래도 틀려요. 왜냐? 시도지사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 시험 시행기관에 장하면 둘을 묶은 누구? 시도지사 또는 국장 둘을 묶은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두 개를 묶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또 공인중개사협회. 자,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위탁될 수 있다. 자, 공기업 하면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공기업 하면 공사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떠올리면 되고요. 준정부기관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단 떠올리면 돼요. 공단 떠올리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학원에 가니까 시화공단이요 그러던데 그것도 공단이죠. 그런 공단 말고 뭐냐면 산업인력공단,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인 거예요. 자, 이거를 원한다. 준정부기관. 자,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뭐 산업인력공단,